이 씨의 어머니는 늘 말이 없었다.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엔간해서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시어머니여도 눈앞에 얼쩡거리기만 했다 하면 옹구댁은 화부터 냈다. 시어머니를 보기만 해도 머리끝이 서는 것 같다며 옹구댁은 한없이 미운 마음을 뿜어냈다. 어쩌면 옹구댁은 서모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에 꽁꽁 싸놓았다가 시어머니를 향해 퍼올리는 것인지도 몰랐다. 모든 것이 제 마음대로 휘둘러져야 직성이 풀리는 옹구댁을 피해서 노무는 노무대로 밖으로 나가고 작은 댁은 작은 댁대로 들일을 하거나 품을 팔러 다녔다. 그때 이 씨는 땅이 많은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 있었다. 세경을 받는 머슴처럼 일하여 뭉칫돈을 만들어 보려고 집을 떠나 있었다. 예전에 도예지로 나가서 벌어온 씨앗돈으로 소 한두를 산 것이 계기가 되어 이 씨는 돼지까지 치게 되었다. 가축을 거두는 일은 작은 댁이 맡아 했다. 적게 짓는 도지가 돈은 되지 못했으나 먹고 사는 일에 도움을 주어 밥을 굶던 시절을 더는 겪지 않아도 되었다. 남의 집 고용살이를 하기 전에도 이 씨는 상일을 주로 했다. 동네의 상일로도 성이 차지 않은 이 씨는 멀리 나가서 머슴을 살다시피 하여 일을 놓지 않았다. 옹구댁은 조금씩 늘어난 돈을 자신의 손안에 악착같이 틀어쥐었다. 오랜 시간을 노동으로 산 결과 이 신의 도움에 꽂혔던 빈농 표지판이 간신히 뽑혀나가기는 했다. 작은 댁이 낳은 자식들은 옹구댁을 친어머니로 알고 자라났다. 어영이로부터 시작된 옹구댁에 대한 호칭이 다른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져 아이들은 모두 옹구댁에게 어머니라고 불렀다. 또한 작은 댁에게는 작은어머니라고 불렀다. 작은 댁은 이따금씩 엉겨붙는 어린 어영이를 밀어내며 어르곤 했다. 어서 어머니에게로 가거라. 어영이를 떼어낸 뒤 작은 댁은 일을 하러 나갔다. 작은 댁은 아이들에 대한 별 애착 없이 일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러했기에 아이들은 꿈에도 작은 댁이 친어머니임을 알지 못했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아이들은 시간이 갈수록 옹구댁을 꺼리고 있었다. 옹구댁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넋두리하기를 좋아했다. 어린 시절 서모 때문에 겪었던 억울함에다 남편을 작은 댁에게 빼앗기게 된 푸념이 더해져 옹구댁의 하소연은 길고도 끝이 없었다. 옹구댁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아이들에게 마음을 쏟는 일이 옹구댁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는가 보았다. 주는 사랑보다 받을 사랑에 옹구댁은 목말라 했다. 그의 습관적인 말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이었다.
세상에서 옹구댁이 가장 불쌍한 이유는 자신을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때문이지, 실상 그가 불쌍하다 할 이유는 없었다. 불쌍한 것으로 치면 제가 낳은 자식들에게 어미 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는 작은 댁이 더 불쌍할 수 있었다. 노동에 절어 고된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작은 댁의 처지는 딱하기만 했다. 옹구댁은 자신에 대한 연민으로만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불쌍하다며 눈물을 흘리곤 했다. 그런 자기애로부터 비롯된 눈물을 이타심과 연결짓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이 눈물을 많이 흘리는 이유는 자기 마음속에 자비심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어영이가 젖을 떼기 전부터 옹구댁은 곁에 어영이를 데리고 잤다. 그렇게 습관처럼 아이를 끼고 잠을 청하던 언제부터인가 옹구댁은 아이를 재운답시고 그 보드랍고 작은 발을 자신의 아랫도리에 집어넣게 했다. 아이가 어지간히 자라자 그런 옹구댁을 은근슬쩍 거부했다. 옹구댁이 잡아 끄는 힘에 의해 발이 아랫도리로 들어가면 그 거웃에 닿아 꺼슬꺼슬하게 다가오는 감촉이 아이에게 기껍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러했지만 옹구댁은 헛헛한 밤이 아이로 인해 위안을 받는 기분이 들었다. 둘째인 금숙이가 크자 옹구댁은 상머리에 금숙을 마주 앉혔다. 공부를 가르친다고 위험을 떨치고 앉은 옹구댁은 종일 금숙에게 화만 내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 금숙이가 학렬이 낮은 먼 친척에게 아저씨라고 호칭한 적이 있었다. 옹구댁은 촌수도 못 따지는 천하의 무식한 상년이라며 금숙의 싸대기를 쳤다. 학렬의 높낮이로 따지면 먼 친척이 도리어 금숙에게 아주머니라고 불러야 맞을 테지만 어린 금숙에게 동네의 남자 어른은 모두 아저씨일 뿐이었다. 옹구댁은 아이가 가진 엉성함과 서투름을 참아주지 못했다. 하여 내키는 대로 금숙에게 손찌검을 해댔다. 별것 아닌 일에 소리부터 질러대며 윽박지르기를 좋아하는 옹구댁은 금숙의 마음을 주눅들게 하여 우울하게 만들었다. 전기세를 받으러 다니는 아저씨가 어느 날 정산을 하러 왔다. 두꺼비 집을 확인하는 아저씨 앞에 천방이 금숙이가 나섰다. 옹구댁에게 인정을 받아보려고 전기세를 셈하는 일에 금숙이가 대들어 본 것인데 셈이 틀리자 그 자리에서 옹구댁이 금숙의 뺨을 후려갈겼다.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년 때문에 전기세를 받으러 온 남자 앞에서 자신의 낯이 깎였다며 옹구댁은 눈알을 사납게 굴려댔다. 금숙이가 셈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다. 강마르고 조급한 옹구댁의 성미는 아이를 무능하게 만들었다. 옹구댁은 아이들이 철없이 깝신거리는 것을 이상스러울 정도로 참아내지 못했다. 엔간히 지청구를 주었으면 되었을 텐데도 아이들이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에 분노를 퍼올렸다.
그것은 상대가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일을 저질렀을 때나 분출할 것 같은 격분이었다. 옹구댁의 기질은 요상한 데가 있었다. 화가 치달을 대로 치닫는 날이면 그는 물 만난 고기처럼 금숙에게 달려들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신경질을 퍼부음과 동시에 매질을 해댔다. 옹구댁에게 매를 맞는 날이면 금숙은 학교에 가지 못했다. 간신히 학교에 가더라도 맞은 데가 옥신거려 의자에 앉아 있기가 힘이 들었다. 좀처럼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던 옹구댁은 끼니 때가 되어도 금숙에게 밥을 주지 않았다. 그런 옹구댁을 향해 작은 댁이 나직한 소리로 무슨 말인가를 웅얼거리면 옹구댁이 말싸움의 기회를 잡은 듯 바로 달려들었다. 까질러만 놓고 하는 것도 없는 주제에 감히 누구에게 잘 거두니 못 거두니 시부렁거리길.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계집애 년들을 낳아놓아 뭐든 축내고만 있으면서 조동아리 놀릴 일이 도대체 무엇야. 작은 댁이 아이들을 보살피려 해도 도무지 틈을 주지 않는 옹구댁이었다. 옹구댁이 안방을 떡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곳간 열쇠를 쥐고 있으니 일을 해봐야 마냥 빈손인 작은 댁은 아이들을 보살피는 데 필요한 돈도 권한도 가지지 못했다. 작은 댁은 밑바닥에서 은연히 올라오는 옹구댁에 대한 시비심을 누르고 있었다. 늘 아무로부터 귀한 대접을 받기 원하는 옹구댁이 정작 남을 아낄 줄은 몰랐다. 막상은 속을 드러내지 못하는 작은 댁이 그대로 돌아와서 일을 하러 나갔다.